안녕하세요. 질캠 다녀오셨나요? 오지솔캠남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저번 영상과 반대되는 텐트가 카라반보다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영상에 앞서 언제까지나 제 영상은 제 주관적인 의견을 토대로 말씀드린다는 점, 그리고 최고급 카라반들과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텐트를 소지하신 상태로 캠핑하신 분들은 대부분 카라반 같은 경우엔 따로 텐트를 치지 않고 텐트 캠핑은 무조건 텐트를 친 다음에 캠핑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대부분 카라반을 소유하신 분들 보시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간에 카라반 앞에 어닝룸 텐트 같은 걸 설치하시게 됩니다. 카라반이라고 해서 무작정 안에서만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으시고요. 카라반에서는 대부분 목적이 수면, 그리고 요리, 혹은 벌레 같은 게 있는 여름철 경우에는 일부 실내로 대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카라반 앞에 모기장 텐트라든지 아니면 어닝룸 텐트 같은 걸 사용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텐트를 사용하든 카라반을 사용하든 결국엔 텐트를 사용하는 건 동일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텐트 같은 경우에는 물리버 같은 제품이나 차량에 장착하는 어닝룸 텐트 같은 제품과는 달리 다소 장착하기 편리한 레일 형식의 텐트를 많이 사용하시고 에어 텐트도 많이 사용하신다는 점, 그리고 어닝룸 같은 경우에도 좀 사용하기 편하신 걸 많이 쓰신다는 점이 약간의 차이가 되겠네요. 결국엔 텐트 치는 건 똑같긴 합니다. 다만 그 편의성 부분에서 조금 다른 거죠.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라반을 소유하면 짐을 좀 챙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어느 부분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짐을 카라반에 넣고 다니기 때문에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카라반만이 챙겨야 되는 짐도 따로 있죠. 물탱크에 물이라든지 아니면 호스 혹은 발전기용 휘발유 이런 것들을 좀 챙겨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텐트 같은 경우에도 발전기를 사용하시면은 발전기 기름을 따로 챙기고 발전기를 챙기시긴 하지만,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텐트보다는 전력 소모에 좀 더 많이 치중하는 느낌이 많기 때문에 발전기를 안 들고 다닌다는 것 자체는 카라반 천장에 아주 많은 양의 태양열 패널이 있지 않은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사용하려면 발전기는 필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전기를 무작정 카라반에 두시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래도 휘발유가 들어가다 보니까 카라반 내에 냄새가 퍼지는 것도 있고, 혹시 더운 여름철에 직사광선에 의해서 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한 제품들은 일반 텐트 사용하는 거랑 똑같이 챙기기 어렵죠. 물론 텐트 챙겨가서 캠핑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수월하긴 합니다. 다만 챙기는 부분이 조금 다르게 조금 더 편리하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캠핑이라는 취미를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장비는 자동차 변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캠핑을 좋아하시게 되면 결국엔 세단에서 SUV 혹은 픽업 트럭으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세단에서 지금 소렌토로 넘어갔고요. 아무래도 필요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SUV로 넘어온 만큼 그만큼의 더 지출이 들었기 때문에 전에보다 더 지금 차가 소중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차량에 애착을 더 많이 갖게 되는데요. 트렁크에 텐트 짐을 챙기는 거랑 트렁크 뒤에 견인 장치를 달아서 카라반을 견인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의미로 드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트렁크에 짐을 아무리 많이 실어도 미션 온도가 미친 듯이 상승하다든지 변속도 오일 혹은 엔진 냉각수 온도가 과열이 될 정도로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흔하진 않죠. 하지만 카라반을 견인할 때는 특히 오르막, 더군다나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 오일, 그러니까 미션 오일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단독 주행을 해도 미션 오일 온도가 90도, 10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정도까지는 딱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상 미션 오일 온도가 위험한 수준은 120도 이상, 125도 이상부터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온도를 대부분 차량들은 이 미션 온도를 보여주진 않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다그라고 하는 스캐너 제품을 따로 달고야 하기 때문에 미션 온도를 볼 수 있는데, 카라반을 주행할 때 오르막을 생각 없이 너무 고속으로 주행한다던가 혹은 가속을 심하게 하면 미션 온도가 미친듯이 상승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600만 지기 같은 곳은 오르막이 아주 심하게 유명하죠. 이런 곳 같은 경우에 텐트 캠핑 짐을 싣고 쉬지 않고 올라가면 130도 정도는 손쉽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카라반을 견인한 상태에서는 꼭 600만 지기가 아니더라도 고속도로에서 만나는 오르막길에서 가속을 심하게 할 경우 120도는 그냥 넘어간다는 거. 물론 미션 쿨러를 장착하시면 차량 미션 온도 상승을 많이 줄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순정이 아니라 싸진 품이라든지 타 차량에 미션 쿨러를 장착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기도 하고요. 차량에 추가적으로 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다그 스캐너가 있다 보니까 미션 쿨러 따로 장착하진 않고 100도에서 최대 110도가 넘지 않게끔 유지는 합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 계속 오르막일 경우에는 졸음 쉼터나 따로 차를 뺄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본네트에서 시동번호 넣은 상태로 미션 쿨러 시킨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한여름에만 그런 경우고요. 지금처럼 가을이 시작되는 시즌에는 그렇게 고온까지 올라가진 않습니다. 다만 신경 안 쓰고 그냥 밟는다면 차량에 충분히 무리가 가는 것은 마찬가지겠죠.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도 공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텐트를 사용하다가 카라반으로 넘어가면 이제 끝판왕으로 왔으니까 추가적인 지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지금 카라반 구매하고 소모된 비용이 거의 한 200만원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절제해서 2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카라반을 구매하면 옵션이 없거나 혹은 중간 옵션으로 구매하신 경우에는 솔라 패널, 배터리, 온수기, 청수통 용량, 에어쇼바, 히터, 에어컨, 발전기 등등등이 준비가 안 돼 있으실 거예요. 특히 솔라 패널 같은 경우에는 100W짜리 한 장당 한데 직접 설치한다고 하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저렴한 걸 구매해도 2000W 기준으로 하면 50만원 정도는 예상하시면 되고, 처음에 말씀드린 어닝룸 텐트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작고 저렴해도 30만원 이상은 한다는 거. 카라반은 아직 안 달려있지만 순간 온수기도 많이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겨울에 수전에서 차가운 물이 나오면 손이 시렵기 때문에, 혹은 샤워 시설이 달려있는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샤워장도 없고 단순히 그냥 수전만 하나 있기 때문에 온수 시설은 아직까지 그게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다만 설치한다면 가스 설비부터 해가지고 그 가스 설비 설치비, 그리고 온수기 자체의 가격까지 생각하면 이것도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텐트 장비와 카라반 전용 장비는 아무래도 가격에서 급이 좀 다릅니다. 가격 거품이 좀 있다고 느끼는 것도 있고요. 단순히 천장에 설치하는 맥스팬 같은 경우에도 최소 20만원 이상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중고 매물도 카라반 용품들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중고로 나온다고 해도 가격이 그렇게 친절한 편은 아니고요. 아무튼 대부분의 취미가 그러하듯이 카라반 구매는 또 다른 개미지옥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카라반 자체 공간의 제한성입니다. 큰맘 먹고 산 카라반인데 사용 특정 인원이 3명인 경우, 근데 오늘 캠핑하는 멤버는 5명이다. 그러면 나머지 2명은 어디서 자야 하나? 이 부분도 제가 좀 많이 단점이라고 느끼는 부분이고, 텐트가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텐트 같은 경우에는 전 예전에 이런 어닝룸 텐트나 아니면 리빙쉘 같은 큰 제품을 썼습니다. 이게 밥 먹고 나서 테이블을 치우는 번거로움은 좀 필요하긴 하지만, 야전 침대를 깔면 충분히 7명까지도 잘 수는 있습니다. 가운데 난로 같은 거 놓는다든지 아니면 에어컨을 놔도 6명은 충분히 잘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잘 때 텐트 밖에서 누구를 재운다 이런 걱정은 딱히 없었고,
어차피 캠핑 주최자도 텐트에서 자기 때문에 손님으로 오신 분도 개별로 작은 텐트를 따로 준비하시면 텐트에서 자는 거기 때문에 미안한 감정도 따로 없긴 한데요.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4명이서 캠핑을 한 적이 있는데 제 카라반에서 잘 수 있는 적정 인원은 3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명이 커플인 경우엔 조금 곤란하죠. 2인 침대에 커플을 재우고 1인 침대에서 제가 자면 되긴 한데 왠지 조금 그렇죠. 그래서 그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인 침대를 비워놓고 저는 밖에서 자고 커플 둘이 제 카라반에서 재우는, 정작 차주는 카라반에서 자지도 못하고 손님을 카라반에서 재우는 경우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취침 인원을 좀 5명 이상으로 본다면 텐트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도 해요. 굳이 비싼 돈 주고 카라반 샀는데 적정 인원을 초과해버려서 차주가 카라반에서 못 자는 것도 생각지 못한 해프닝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좀 싫다면 카라반 앞에 텐트를 치면 되긴 하는데 카라반 자체도 비싼 돈 주고 난방 설비까지 다 해놓고 앞에다 텐트까지 쳐가면서 텐트도 난방 설비 또 쳐놓고 시설까지 준비한다는 것 자체는 힐링 캠핑이 아니라 킬링 캠핑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카라반을 구매하면 텐트를 쓸 때보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무조건 그 말에 공감을 하고요. 어느 부분 말은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체감을 해보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텐트는 메쉬망 같은 게 있고 사면이 열려있기 때문에 서큘레이터 하나를 돌리거나 아니면 타프만 설치해도 자연풍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시원하게 잠을 주무실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등에 매트 같은 걸 깔고 나면은 등이 좀 더울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단 카라반에서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한다고 한들 카라반 자체는 벽이고 이동식 지배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리 메쉬망을 열어놔도 순환이 안 돼요. 순환이 되긴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서큘레이터를 2개, 3개 돌려도 텐트만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답이 없어서 에어컨을 틀게 되면 그 에어컨을 사용할 때 발전기 돌려야 되죠. 발전기에 들어가는 기름 생각해야 되고 또 발전기는 대부분 기름이 10리터 이상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제 거 같은 경우에 4리터가 들어가고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면 4리터 기준으로 6시간 정도 사용 가능해요. 12시에 자면 6시엔 무조건 발전기가 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 밖에서 발전기에 기름 넣고 다시 시동 걸어서 에어컨 켜고 잔다는 것 자체도 이게 편한 건지 불편한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엔 카라반은 에어컨이 있으면 당연히 텐트보단 시원하죠. 근데 장비 챙기는 걸 따지면 차라리 텐트 쪽이 나을 수도 있다는 거. 다음은 겨울입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무시동 히터를 틀고 있는데 밖에 온도가 지금 10도 정도 되는데 불구하고 굉장히 따뜻해요. 이 부분은 텐트가 이길 수 없습니다. 확실히 카라반은 차폐되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나 가스 히터 같은 거 틀면 카라반이 압도적으로 따뜻합니다. 근데 텐트 캠핑 같은 경우에는 물통 같은 거를 카라반처럼 100리터를 들고 다니진 않죠. 대부분 20리터 정도 수납이 가능하거나 캐리가 가능한 제품들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이 물통이 얼면 그냥 열어서 버려버리고 새로 물을 받아오면 됩니다. 근데 카라반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제 것 같은 경우는 내부에 청수통이 위치하고 있어도 확실히 0도 정도 되는 상태에서 캠핑을 해보고 그 다음날 물을 틀면 물이 미친듯이 차갑습니다. 제 생각에 영하 10도 정도 되면 100% 얼 것 같아요. 근데 물통이 얼어서 물만 안 나오면 다행인데 이 물통이 흐르면 수도가 동파가 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실내 공간 안에서 최대한의 면적을 뽑아내기 때문에 수도나 전선 같은 게 바닥 구석탱이 쪽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수도가 동파가 됐다면 그 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가구나 시설을 전부 다 뜯어내야 수도를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싫다면 카라반 업체에 가서서 동파 수리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해보진 않아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금액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날이 10월 28일입니다. 가을은 완벽하게 접어들었고 워낙에 요즘 가을이 짧다 보니까 단풍이 지기도 전에 벌써 쌀쌀해져서 겨울이 금방 올 것 같은데요. 대부분 난방 준비를 위해서 난로나 무시동 히터 다 준비해 놓으셨겠죠. 저 같은 경우도 겨울에 난방을 다 준비해 놨는데 텐트 가지고 캠핑하시는 분들은 겨울에 오지에 들어가서 캠핑을 하신다면 4륜 차량이든 2륜 차량이든 체인 같은 거를 좀 챙겨서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무난하게 빠져나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오지에서 차량이 빠져버리는 경우에는 보험 견인 차량을 구입하면 손쉽게 빼낼 수도 있죠. 다만 카라반을 가지고 겨울에 오지 캠핑을 한다면 얘기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확실하게 지금 체감을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워요. 다만 지금 바닥이 얼지 않은 상태에서도 슬슬 체감이 되는 게 난생 처음으로 제 차에 윈터 타이어를 장착을 해야 될 것만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게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물통에 물 채우고 이것저것 하고 사이즈가 좀 있다 보면은 공차 중량이 말이 2.5톤이지 4톤까지도 나가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레카차가 와서 그 모터홈을 견인한다고 하면 4톤이나 되는 후륜구동 봉고 모터홈 같은 경우는 레카차가 끌려가면 끌려가지 모래사장에 빠져서 잘 빠져나오지 않는 영상도 몇 번 봤습니다. 그 말은 즉슨 카라반이 견인하는 견인차도 겨울에 눈밭에 빠져버렸을 경우나 혹은 노면이 좋지 못한 데서 빠졌을 경우엔 보험 레카를 불러도 손쉽게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점 때문에 텐트 가지고 캠핑하시는 분들은 난방 대책을 잘 세우시고 좋은 침낭 가져가시면 되겠지만 카라반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혹은 저보다 먼저 카라반을 사용하고 계신 선배님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카라반 가지고 겨울 캠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난방만 준비해야 될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까지 텐트가 차라리 카라반보다 나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지금 계속 카라반 가지고 캠핑을 하고 있는 저도 가끔은 텐트를 가지고 캠핑하기 훨씬 더 재밌었다 혹은 텐트를 가지고 가는 게 진짜 캠핑이다 라고 느껴지는 적이 꽤 있습니다. 확실히 텐트 캠핑 자체도 매력이 있고요. 카라반을 가지고 다니는 캠핑도 카라반만의 매력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라반을 구매하시려는 분들 혹은 따로 텐트를 기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좀 더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체감이 어떨지 자세하게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오지솔 캠남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 2달이 되어가는데 꾸준히 구독해주시는 50명의 구독자분들께 정말 큰 감사드립니다. 저는 나중에 더 많은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생겨도 초심 생각하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는 오지솔 캠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지에서 만나시죠.